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김서현 할머니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김서현 할머니는 15년 동안 며느리의 냉대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김서현 할머니는 아들이 중학생일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리며 아들을 키워오셨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밤낮으로 일하며 노력하셨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삶은 항상 부족하고 고단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마 자신이 계획성 없이 무작정 일만 했기 때문에 삶이 이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무사히 잘 자라준 것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바람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죠.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할머니는 아들의 배우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이라 느끼셨습니다. 며느리는 유학까지 다녀오며 제빵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와 유명한 빵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릴 때 처가족에서 집을 마련해주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준비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절대 두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습니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스스로 생활을 꾸리겠다고 하시며 두 사람이 각자의 삶을 잘 꾸려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사고로 다리를 다쳐 몇 달간 집에서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혼자 살며 저축도 없는 상태에서 수입마저 끊기자 할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효심에 감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아들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내가 좀 더 여유로워졌을 때 다시 주면 돼,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냥 받으세요.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께 더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며 목이 메었습니다. 너도 고생이 많은데 엄마가 너랑 며느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요. 아들은 미소 지으며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절하려 했지만 아들은 끝까지 봉투를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마음이 공허하고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마땅히 거절했어야 했지만 힘든 생활이 이어지다 보니 그 돈을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집에 올 때면 할머니는 항상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놓고 도시락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장을 보거나 요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 생각한 할머니는 그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할머니가 음식을 보관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하고 저건 냉동실에 넣어야 한다고 설명하면 며느리는 대충 듣고는 서둘러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떠나버리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기만을 소망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작은 힘이나마 두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는 할머니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유익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두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우연히 며느리의 솔직한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아파트 입구를 지나가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추었을 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서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마음이 일었습니다. 아들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내를 달래려 했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이제 화 풀고.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니까 기분 좋게 보내자. 응. 그러나 아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날에, 생일까지. 여름마다 집에 가야 하잖아. 언제쯤이면 이런 게 끝날까? 아내의 말에 아들은 다급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장인어른 댁에서 우리 많이 도와주셨잖아. 그리고 어머니도 그냥 우리가 먹을 거 챙겨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야? 아내는 깊게 한숨을 쉬며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거지야? 꼭 어머님이 남은 음식을 챙겨주셔야 해? 먹지도 않는 걸 잔뜩 챙겨와서는 결국 다 버리기나 하고. 안 받아도 된다니까 자꾸 억지로 주시잖아. 이제 그만하시라고 해? 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아내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 그러나 아내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시면 오히려 존중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어. 어머님이 만들어 오신 음식들. 나는 그냥 부족하고 위생적이지 않다고만 느껴져. 차라리 외식하는 게 낫지. 왜 굳이 그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하셔? 아들은 참기 힘든 듯 슬픈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너, 그 말이 너무 지나치다. 그러자 아내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엄마한테 너무 얽매여서 내가 할 말도 못하게 해. 엄마가 그렇게 중요하면 그냥 엄마랑 살지 그랬어. 왜 나랑 결혼해 놓고는 나만 참고 견디게 하냐고? 나도 속이 상하는데. 당신은 어머니만 생각해주네. 당신 몰래 돈까지 드린 거 맞지?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견뎌야 했는데.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아들은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 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서 있던 할머니는 두 사람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마치 날카로운 칼로 자신의 마음을 깊게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가혹한 말에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고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할 때마다 그 말은 며느리의 비난으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떠올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돈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이제 며느리가 자신이 아들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비난하며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지며 깊은 슬픔을 남겨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위생적이지 않다고 하고 심지어 구역질이 난다고 비꼬는 말에 억누르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남편 앞에서까지 그런 가혹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마음속 깊은 상처와 수치심을 삼키셨습니다. 조금 뒤 아들이 혼자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니? 같이 오지 않았니? 아들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 회사에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바로 다시 가야 한다고 해서요. 저도 정말 아쉽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방금 전에 자신이 본 장면을 떠올리며 믿기 힘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뒤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 사실을 아들 앞에서도 숨기지 않은 채로 깔보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쓰라렸습니다. 왜 며느리가 그런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했던 할머니의 노력은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듯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며느리가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는 태도에 너무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호교 감정이 격해져 갈등이 심화될까 걱정되었기에
며느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눌 기회를 잡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쁘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마침내 두 사람은 따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화를 시작하며 오해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둘이 이렇게 단둘이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구나. 오늘은 어머니가 차 한잔 하자고 초대했단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어. 요즘 보니 내가 참 바쁘더구나. 지난번에도 도중에 회사에 가느라 나가기도 했지. 혹시 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었니? 우리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같이 지내야 하잖니? 서로 편안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니?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불러내서 이런 이야기 하자고 하신 건가요?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냥 하세요. 할머니는 실망스러웠지만 참을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말씀을 이었습니다. 그저 우리 서로 조금 더 이해하고 싶었단다. 우리는 가족이니 화합하며 지내야 하지 않겠니? 너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도 궁금해. 너는 나에 대해 조금도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니?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별로요. 저도 불만은 없어요. 사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시간 낭비라니? 나는 여기까지 장거리 버스를 타고 와서 1시간 반이나 너를 기다렸어. 그런데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니? 내가 일부러 바쁜 척하는 것도 느껴졌단다. 나와 단 30분 같이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드니? 며느리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오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스스로 오시고 저를 억지로 만나신 거잖아요. 할머니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니? 내가 결혼식 때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해서 나를 무시해도 되는 거니?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주차장에서 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다 들었단다. 내가 준 음식이 쓸데없고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걸 버린다고 한 말 하나하나 내 귀에 들려서 밤잠을 설쳤어.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며느리는 당황한 듯 변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할머니는 감정을 억누르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부정할 셈이니? 나는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었어. 왜 나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뒤에서 그런 말을 하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인정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제 가족이 결혼 준비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가끔 어머니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약속했잖니. 절대 부담이 되지 않겠다고. 나는 정말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단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말을 끊으며 숨길 수 없는 원망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머니가 짐이 되고 말았잖아요. 어머니 다치셨을 때 남편이 어머니께 몰래 돈을 보내고 있었던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속은 기분이었어요.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있어선 안 되잖아요. 할머니는 마음의 아픔을 꾹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짐이 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그 돈은 꼭 돌려줄게. 하지만 혹시 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순 없겠니? 그러자 며느리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어떻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더는 일도 못 하시면서요. 할머니는 가슴 아픈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갚을 거야. 그러니 걱정 말 거라. 하지만 정말 내가 지나치게 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 대화 이후 김서현 할머니는 자신이 오랫동안 참아왔던 노력과 배려가 며느리에게 전혀 이해되지 않고 존중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인내와 양보만으로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차가운 태도와 존중 없는 말들이 할머니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마침내 할머니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다짐하며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예고 없이 아들의 집을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방문할 때마다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그런 표정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예고도 없이 오시면 저희도 난처해요.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리 말해도 내가 기뻐할 것 같진 않더구나. 그래서 그냥 오기로 했어. 이제는 내 반응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거든. 이제 결심을 굳힌 할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의 태도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어머니야. 아들네 집을 방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란다. 그러니 편안하게 받아들여 줘야지. 오래 머무를 것도 아니니 너는 내 시간을 즐기렴. 나는 잠깐 쉬었다가 갈 테니. 며느리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희 오늘 나갈 계획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다녀와. 여기서 혼자 쉴 테니 걱정하지 마. 며느리는 놀라면서도 불쾌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가기도 좀 그렇잖아요. 할머니는 약간 비꼬듯 대꾸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면 냄새라도 날까 봐 걱정되는 거니? 너 위생 신경 쓰는 거 알아서 오기 전에 깨끗이 씻고 왔으니 걱정 안 해도 돼. 당황한 며느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갑자기 오시니까 저희도 미처 준비를 못해서 불편하네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지 않니? 전에 내가 미리 말하고 와도 내가 따로 준비한 적 없었잖니?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그러니 너도 나를 친엄마처럼 편하게 대했으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저희가 어머니 댁으로 찾아뵐게요. 어머니께서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으시잖아요.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됐다. 너희가 온다고 해도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잖니? 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니까? 나야 시간이 많으니 그냥 내가 알아서 올게. 그러자 며느리는 조금 태도를 바꿔서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뭐,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오셔서 조금 있다 가시면 저희도 편하고 좋네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소파에 길게 누워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친절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만드시는 아이스커피 참 맛있던데. 저한테 한 잔 해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발이 없니?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가서 해 먹어. 그렇게 누워만 있지 말고 시간 있으면 바닥이나 닦고 설거지라도 해라. 할 줄 모르면 연습해야지. 누가 내 심부름꾼인 줄 아느냐? 며느리는 할머니의 단호한 반응에 잠시 놀랐지만 할머니는 결심을 굳히고 돌아서며 며느리의 어떤 불평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물러서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주말은 쉬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일주일 내내 일하느라 지쳐 있는데 주말에까지 집안일을 해야 하나요? 왜 어머니는 저만 나무라세요?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하라고 하시지만 부모라면 자기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적어도 제 부모님은 그렇거든요. 설마 어머니께서는 제가 고생하길 바라시진 않겠죠?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며느리 노릇한다고? 좋아.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내가 제대로 들어본 적은 있니? 시어머니를 더럽다고 뒷말하는 사람이 어찌 시어머니를 존중할 수 있겠니? 이제는 됐다. 내가 주는 존중. 나도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러자 며느리는 비웃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됐네요. 저도 어머니에게 존중받으려고 애쓰는 거 그만둘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극에 달했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러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빨리 사라지길 바라는 거니?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여 며느리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그럴지도요. 어머니가 빨리 이 삶에서 사라지시면 모두가 편하겠네요. 그 말은 할머니의 마음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빨리 죽으라고 말하니? 너는 도대체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제 가족을 들먹이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인 제 남편도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할머니는 더욱 분개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말해봐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며느리의 망설임 없는 말은 할머니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고 싸움은 걷잡을 수 없이 격렬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고 마침내 극도로 긴장된 상황 속에서 할머니의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며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머니는 완전히 지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와 며느리는 완전히 연락을 끊고 8년 동안 서로 거리를 두며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들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며느리를 동반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며느리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여러 번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재촉했지만 아들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자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 일이 저한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정말 힘들어요. 왜 두 분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며느리에 대한 감정은 이미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이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느꼈고 그로 인해 가족은 점차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떨어져 살아가는 상황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 세월 전 헤어졌던 전 남편이 10년 만에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며 할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만남을 거부했지만 남편의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결국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혼 후 전 남편은 미국으로 건너가 작은 빵집을 시작해 지금은 성공한 큰 체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오해를 풀고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했고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만남에서 각자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의 식당 체인 이름을 언급하자 조용히 앉아있던 며느리는 갑자기 놀란 듯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 저 그 식당 알아요. 유학 중일 때 자주 갔었어요. 설마 사장님이셨을 줄은 몰랐네요. 저는 제과 전공을 했고, 그런 가게를 여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할머니는 며느리가 그렇게 친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처음 보며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자세를 바로잡고 전 남편의 이야기에 집중하며 경청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전 남편이 재결합을 결정했을 때 며느리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잘 됐어요. 사실 저는 늘 어머니가 혼자 계실까 봐 걱정했어요.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게를 여신다고 들었는데 자주 찾아뵐게요. 그녀는 마치 친딸처럼 할머니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러한 변화에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할머니를 찾아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특별한 디저트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그 디저트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며 할머니에게 맛보시라며 권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어요. 예전에 어머니께 함부로 대들다니. 정말 무례했어요. 그때 이후로 너무 후회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반성할게요. 어머니께서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만약 제가 또 어머니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꼭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며느리를 보며 약간 의아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내가 나를 자주 찾아오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니? 내 일도 바쁠 텐데 말이다. 며느리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죠.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라도 찾아뵐게요. 이제 화 푸세요. 네. 할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귀한 며느리 덕분에 나도 이렇게 기쁘네. 마음속에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오래된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이라도 화목한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그 희망이 가슴속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활기차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가게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저도 외식업계에서 일해와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과 직접 상의하는 게 좀 어색할까요? 어차피 가족끼리 하는 일이 외부 사람을 쓰는 것보다 낫잖아요. 제 경험도 있고 한국에서 가게를 여시는데 제가 맡아서 도와드리면 좋을 거예요. 서현 씨는 며느리의 의도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시아버지가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가게를 자신이 맡아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가진 것이 없을 때 무시하던 태도가 이제 시아버지가 꽤 큰 자산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서현 씨는 며느리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실망했지만 가족 간의 화목을 깨고 싶지 않아서 얼굴에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너의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할게. 며느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두 사람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점차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서현 씨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태도를 바꾸어도 서현 씨는 그 속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고민 끝에 서현 씨는 과거 며느리의 무례한 행동과 태도에 대해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냥 넘길 수 있었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참아왔단 말이야? 우리 가게 일에 그녀가 멋대로 끼어들려고 하면 화가 안 날 수 없지. 서현 씨는 실망을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연 며느리가 나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태도를 바꿨을까? 그저 이익을 위한 행동일 뿐인 것 같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그녀에게 예의를 가르쳐야겠어. 충분히 생각한 후 그는 며느리에게 가게 운영을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며느리는 이것이 경험을 쌓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일하며 손님 응대에서 주방 보조, 매출 분석과 개선 방안 제안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서현 씨는 며느리의 이러한 노력을 지켜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순수한 마음에서 도와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며느리가 마치 가게가 이미 자기 것인 양열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며 서현 씨는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버님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발표를 하셨습니다. 식사 중에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만약 부모가 남긴 재산에만 의지하고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채 산다면 그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니? 그래서 나는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가게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버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산이라면 모두 매각할 거야. 며느리는 실망을 숨기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가게를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시고 다 팔아버리시겠다고요? 그럼 왜 저에게 경영을 배우라고 하셨나요? 아버님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내가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려는 거였지. 여기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너만의 가게를 여는 것도 좋잖니? 며느리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장난이신가요? 저 여기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 왔는데요. 아버님은 여유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미 내게 급여를 다 지불했잖니? 무료로 일하게 한 것도 아니었고. 며느리는 분노를 감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은 이렇게 큰 체인점을 운영하시면서도 아무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다 팔아버리시겠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 애써서 쌓아올린 걸 그냥 놓아버리실 수 있나요? 아버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겠니? 나는 내 재산을 사회에 기여하는 데 쓰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결정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며느리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그날 저녁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서현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태도 변화가 오직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금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결정 덕분에 그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고 오랜 세월 동안 느꼈던 불안이 사라지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야죠. 저는 어쩌라고요? 아버님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경험은 그 무엇보다 값진 자산이란다. 언젠가 내가 그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러자 며느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무슨 경험이요? 단순한 잡일만 하게 하고선 그게 무슨 경험이 된다고요? 아버님은 인내심이 바닥난 듯 되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니? 며느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상속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참아왔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부모인가요? 아버님은 엄격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지금 선을 넘고 있구나. 더 이상 말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자 며느리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선을 넘은 건 바로 아버님이에요.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머물 수 없겠어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며 소리쳤고
아버님 역시 화가 나서 당장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식탁에 있던 그릇을 깨뜨리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의 거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그녀의 진정한 속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들은 진작에 헤어졌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어가기보다는 이혼이 더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서현 씨는 아들을 위로하며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이 옳은 선택임을 알려주었습니다. 1년 후 며느리는 후회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들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에 충실하며 살겠다고 약속하고 그때의 행동은 모두 압박감에 의한 것이었다며 변명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서현 씨는 마치 오랜 걱정이 모두 사라진 듯 마음이 가벼워졌지만 동시에 아들마저 이혼을 경험하게 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외부에서는 이 가족을 불행하다고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새로운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회복하여 일에 집중하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서현 씨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무거워지긴 했지만 평온을 되찾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서현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괜찮니? 혹시 엄마를 원망하진 않니?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이혼 후에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이제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서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무나 강해진 내 모습을 보니 엄마는 참 기쁘구나. 이렇게 해서 서현 씨와 남편, 그리고 아들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과 상처가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서현 씨는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놓아주고 더욱 평온하고 충만한 삶을 찾아가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며 그녀와 아들은 사랑과 이해가야말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